줌으로 하는 수업에 대한 걱정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수업이 난장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준비나 조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학생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수업이 노출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분명 어느 정도는 존재하지만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여름방학 끝자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언제 변경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1학기 때 온라인 학습을 가정에서 잘 케어가 되거나 스스로 절제력이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에서도 잘 해나가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학력 격차가 매우 심해지고 있다고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변경되게 된다면 1학기 때 했던 온라인 학습으로는 한계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원격 수업을 하는 줌, 많이 들어보셨죠? 줌에 대한 사용 방법을 터득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학력 격차는 특히 중학년, 저학년, 1, 2, 3, 4학년에서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줌이 가진 장점은 뭐냐면은 학생을 실시간 원격으로 자리에 앉혀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습터나 EBS를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봐라 하면은 안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줌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동영상이나 이미지, 파워포인트 등을 다양한 결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캠을 통해서 학생들의 얼굴을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우리 애를 돌봐줄 사람이 있구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말이죠. 고급 기능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배우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로 줌 아이디를 만들고, 이 일반인이 만든 줌 아이디는요 40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공직자 메일을 이용하면요 이거를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 버전으로. 두 번째로 공직자 메일을 이용해서 무제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까지. 네, 좋죠. 세 번째, 이제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니까 줌에서 학생을 초대해서 파워포인트 정도 띄워가지고 공부하는 것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쉽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생님, 공직자 메일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공직자 통합 메일 이렇게 치면요,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메일 주소예요. 끝에가 korea.kr로 끝나는데 이 공무원임을 어떻게 보면은 증명할 수 있는 메일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십시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korea.kr로 끝나는 공직자 메일을 교부받습니다. 나이스 인증서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메일 주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골뱅이 korea.kr로 끝나는 공직자 메일을 교부받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한다고 했죠? 줌에 가서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 건데요. 줌은 zoom.us로 이렇게 도메인이 되어 있습니다. zoom.us로 가서 일단 무료로 가입을 합니다. 무료 가입. 저는 1993년 자, 가입란에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는 란에 공직자 통합 메일을 써 넣으시면 바로 프로 버전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래 쓰던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이것을 또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하면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줌 아이디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죠. 원래 이 줌 요금제를 보면은요, 개인 회의는 무료예요. 그리고 100명의 참가 호스트, 그룹 미팅은 최대 40분 40분까지 단체 회의를 할 수 있어요. 1대1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데, 그룹으로 하는 거는 최대 40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이 아이디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제한 그룹 미팅이 가능한 이 프로 버전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1년에 149.9달러나 됩니다. 거의 한 16만원, 17만원 돈 되죠? 그런데 공직자 메일이 아까 있으면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금제 및 가격 정책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상단에 교육용 줌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용 줌. 이걸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자, 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교육기관들을 위해 40분으로 제한되었던 무료 미팅 시간을 일시적 무제한으로 늘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프로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줌 for education 블라블라블라. 자,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 자, 이제 여기에서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내려가시면요, 자, 학교 정보하고 학교 이름, 학교 규모 등을 적어서 한번 내보겠습니다.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해달라는 신청서를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72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나와있죠. 자, 이렇게 줌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요, 무료 기본 계정에 40분으로 제한되었던 미팅 시간을 무제한 미팅 시간으로 늘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되면은 이제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과정으로는 회의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개인 회의 URL을 이렇게 발부를 해줍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만든 회의실이라고 보면 돼요. 회의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줌에서 테스트를 위해서 회의실을 하나 열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마이크하고 웹캠이 PC에 설치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웹캠에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먼저 사시고 그 다음에 웹캠을 사시는 것보다 웹캠을 먼저 사보시고, 거기에 마이크가 성능이 좀 모자라면 거기에 마이크를 추가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배워볼 방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초대해서 공부를 간단하게 하는 것까지 배워볼 텐데요. 줌에서는 우리가 지금 만들 온라인 학습 방, 이 반 모임 이런 거를 회의라고 봅니다. 하나 회의로 보는데요. 회의 호스팅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그 공부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반에 또는 학교에 그 회의 방을 만드는 건데, 비디오 온, 오프, 화면만 공유 이렇게 있죠. 일단 비디오 온으로 회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의방에 지금 얼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줌에서 이 좋은 기능은 배경까지도 크로마키가 없어도 다른 장면들하고 합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기능들은 나중에 배워보고요. 일단 학생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이 참가자를 일단 눌러주세요. 참가자가 지금 저 혼자밖에 없죠. 초대 기능이 있어요. 초대를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뭐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초대 링크 복사가 있습니다. 자, 초대 링크를 일단 먼저 복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초대 링크는 이런 식으로 내 회의방에 대한 링크를 복사를 해줍니다. 이걸 누르면은 여기 밑에 보면 회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 비밀번호가 있어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도 같이 보내주면 되고요. 초대 복사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줌 회의 참가 해가지고 아까 그 링크에다가 회의 아이디 그리고 암호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초대 링크보다는 초대 복사가 더 나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 아이디하고 암호를 치면은 누구든지 제가 만든 이 회의 방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매일 초대 링크를 학생들에게 보내줘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줌에서 내 계정으로 들어가서 회의를 클릭하시면 개인 회의실이라고 있어요. 이 개인 회의실에는 회의 아이디하고 제가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는데요.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 개인 회의실에 학생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내 회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언제든지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알아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회의 호스팅을 가서 회의실을 만들게 되면요, 내 개인 아이디로 만든 회의실이 아니라 임의의 아이디가 생성돼서 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호스팅을 해서 방을 만들지 마시고 개인 회의실에서 시작을 눌러서 회의실을 만들면 내 개인 아이디로 방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번거롭게 초대 링크를 보내지 않아도 제 개인 아이디로 생성된 방으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뜨게 됩니다. 뜨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 핸드폰을 이용해서 수업을 학생들이 듣게 되면 화면이 작다는 단점이 있고요, PC를 이용해서 수업을 듣게 되면요, 웹캠과 마이크가 학생들한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쯤인 태블릿 PC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동성도 좋고 줌 수업을 집에서 듣는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학생이 그 링크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누가 접속을 했다고 뜹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수락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저희 방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옵션에서 그냥 바로 들어오기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걸 대기실 기능이라고 합니다. 대기실. 이거를 대기실을 한번 거쳐서 내 회의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한 유입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수락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온 사람은 지금 학생이에요. 학생. 그리고 위에가 아까 PC 화면이죠. 여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화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은 지금 버섯 학생이 입장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화면 공유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오늘은 화면 공유 기능 한번 배워볼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화면 1, 2, 3은요 모니터 1번, 모니터 2번, 모니터 3번을 뜻하는데, 저희 집엔 모니터가 3개 있어가지고 1, 2, 3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다면 선생님들의 모니터에 있는 그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모두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제 바탕화면에 보이는 뭐 아이콘이라든지 그냥 내 모니터 화면이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모니터 화면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니터 공유를 하시기보다는 오늘 공부할 내용, 저는 파워포인트로 오늘 공부를 해볼 건데 파워포인트를 일단 하나 띄워놓습니다. 띄워놓고 요거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내 화면, 내 모니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만 보이게 돼요. 자,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거나 넘어가면서 수업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 3개 중에 하나잖아요.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 두 번째는
인터넷 학습 모듈, 뭐 티셀파라든지 아이스크림. 세 번째로는 뭐 이학스터에 올린 그런 영상들, 그런 걸 일단 띄워 놓으시고 그거를 공유를 해주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요 위에서 내 모니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내가 띄워놓은 프로그램을 공유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그런 학습에 소리가 난다면 이 컴퓨터 소리 공유 클릭하시고요. 전체 화면 비디오 클립으로 최적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동영상을 띄우게 되면은 이 전체 화면 아니고 작은 화면으로 나오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 화면에서는 전체 화면으로 띄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건 나중에 알아보고요. 오늘은 이 공유 기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그냥 X 누르시고요. 나만 회의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회의를 종료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회의 나가기를 할 때는 언제 해야 하냐면은 만약에 교담 수업 교담 선생님에게 방장을 건네주고 나갈 때 또는 학생에게 쉬는 시간에 학생에게 방장 권한을 주고 나는 빠져나갈 때, 그럴 때 회의 나가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오늘 수업을 완전히 마치려면 윗부분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설정에 가셔서 회의로 가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꼭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부분에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학생들이 모였을 때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학생이 입장함과 동시에 소리들이 막 겹쳐서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줌 입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공직자 통합 메일을 만들 것. 두 번째, 줌에 가입하고 공직자 통합 메일을 이용해서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으실 것. 그리고 세 번째, 학생들을 초대해서 수업하기 전에 지인이나 가족들을 초대 링크를 보내서 초대해보고 내 화면을 공유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것. 그리고 이 세 번째에서 중요한 건 아까 뭐였어요? 내 모니터를 공유하지 말고 내가 오늘 공부할 파워포인트라든지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아이스크림, 티셀파 이런 수업 모듈을 학생에게 공유해라. 그게 오늘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줌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훌륭하게 온라인 수업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